공간 정보라는 건 굉장히 편리한 건데 가상현실에 의존하게 되진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거든요. 평소와 다른 성격이 사람은 빠지고 다른 인간들이 들어가서 주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야말로 막 약육강식과 일확천금을 노리는 하나의 전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도.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앞으로 해야 될 얘기들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쉴 틈 없이 토크를 하고 있는데 여기 과자도 안 줄고 배고프지 않으세요? 안 먹어도 배고픕니다. 배부릅니다. 축적된 지방이 좀 있어서 괜찮아요. 아니 근데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공간 정보 전문가시니까 맛집 지도 같은 것도 갖고 계시지 않을까? LX 맛집 옛날에 시경? 만들었었어요. 저희 LX가. 비싸고 맛있는 건 맛집이 아니에요. 싸면서 맛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런 집을 시군별로 한 두세 개씩 만들어가지고 책자도 만들고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카카오 맵이나 이런 데서 맵이 네이버에서 치면 맛집 다 나오잖아요. 평점까지 막 다 나와. 평점 맞아요. 평점 진짜 중요해요. 저는 꼭 평점을 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전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공간 정보가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회자가 되고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간판이 작아지는 거 아세요? 저는 정말 심지어 그냥 점점점점 돼 있는 집도 가봤거든요. 그게 간판이더라고요.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게 두 가지예요. 간판 규제를 해서 적어진 부분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판의 필요성 두 개, 세 개 다른지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또 입구에다 또 다르고 이제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핀포인트로 찾아가게 되니까 최근에 제가 제주에 가면 제주에 가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바닷가에 가지 않으면 네. 그냥 먹는 거. 그다음에 그 맛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걷는 네. 거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는 맛집이 공항에 딱 내리면 뭐 차 빌릴 때 내비게이션 지도 주면서 거기 쿠폰을 줘요. 맞아요. 그럼 쿠폰 할인. 식당이 주로 다 가는 게 쿠폰 식당을 찾아다녀야 했어요. 네. 근데 얼마 전부터 이제 인터넷에서 이게 나오는 맛집들이 있는데 손님 별로 없는데 맛있는지 토속적인 맛집. 숨은 맛집들이 동네 주민들만 아는. 그렇죠. 바로 그런 얘기예요. 주민들 맛집이 이제 핀포인트로 찾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정보가 들어오는 것이 바로 공간 정보에 대한 활용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수평적인 사회로 가는 길이기도 해요. 네. 평등한 공간 정보에 등록된 데와 그렇지 않은 것이 그래서 갭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격차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 격차가 줄어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이제 뭐 기술의 격차, 또 정보의 격차, 뭐 양극화, 뭐 계층,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거를 이제 얼마나 좁혀주느냐, 뭐 그런 게 굉장히 이제 저는 앞으로 더 중요할 거다. 그러니까 디지털 문맹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줌 하시는 거 알아요? 요새 손자하고 줌을 하고 맞아요. 그렇게 해요. 미팅도 하고 네, 동창회도 네. 줌으로 해요. 네. 그게 별게 아니라는 것을 코로나가 가르쳐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교회 다니시고 하면서 교회 모임도 맞아요. 줌으로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줌 하는 거 그다음에 공간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많이 와서 코로나가 디지털 세계를 굉장히 앞당겨줬고 그러네요. 언택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또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데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밥을 굶고 차를 타지 못하고 하는 세상이 되니까 원치 않든 그런 세상이 빨리 다가왔다. 그래서 공간 정보의 중요성도 그만큼 더 중요해졌다. 저는 좀 비판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희 연구원 대전에 있는데요. 버스가 한 1시간에 한 대씩? 일단 수도권을 벗어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무리 공간 정보에 잘 돼 있어도 지방에 가면 사실 하루에 2대. 저희 뭐 시대역만 가더라도 하루에 2대 버스가 온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사각지대가 많거든요. 교통의 사각지대, 네네. 정보 이용. 사실은 교통도 굉장히 양극화와 사각지대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거는 공간 정보만으로 사실 그런 모든 거를 해결하는 거는 이제 좀 우리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 국토정보공사가 공간정보 부분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건설기술연구원도 있었고 또 지리정보원이라고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기관도 있고 그걸 어떤 한 기업이 이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그 플랫폼 기업들이 작은 것도 있고 뭐 큰 것도 있고 그 중에는 이제 민간이 운영하는 플랫폼도 있고 공공이 운영하는 플랫폼도 있고 각자의 단위에서의 그 플랫폼이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면서 그것들이 서로 연결을 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하는 거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되듯이 그렇지. 기관 간의 연계도 그렇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10월부터 하는 연극의 제목이 너무 전 인상적이었는데 언택트 커넥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이 되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다 완전히 만나진 않는 그렇지만 그렇게 계속 연계가 되면서 우리 사회는 발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공간 정보 플러스 기상하면 우리 날씨가 정보되잖아요. 네. 공간 정보 플러스 의료 주택 하면은 네. 부동산 정보가 되는 네, 거고 네. 프롭테크가 되는 거고 공간 정보 플러스 뭐 다른 거 하면 또 다른 게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공간 정보와 주택이 결합이 되면 사실 공간 정보는 안 보여요. 주택 정보가 보이는 거지. 이 공간 정보는 땅과 같다고 생각해요. 땅 위에다가 상가를 지으면 상가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앞으로 해야 될 얘기들은 이 공간 정보와 중요한 것들이 무엇을 결합할 것이냐. 그 결합되는 분야의 전문가들을 이제 모셔다가 이제 주택 전문가, 또 도시 전문가, 또 소방 방재 전문가, 뭐 기상 이렇게 다 모셔다가 이제 쭉 듣는 거죠. 저희는 땅 장사니까 땅이 그래야 잘 팔리지. 저희는 광은 저희가 안 나요. 땅을 사가는 분들이 광이 나는 거지. 우리는 광은 안 나. 그래서 진짜 뭐 활용만 잘 할 수 있다면 이 공간 정보라는 건 굉장히 편리한 건데 사실 이 가상 현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어린 친구들한테 너는 처음 만나서 성격이 어때? 라고 물어보면 오히려 되묻는데요. 온라인에서요? 아니면 오프라인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인격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차원의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게임 중독처럼 너무 가상현실에 의존하게 되진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거든요. 페이스북에서 인스타 넘어가고 애들은 이제 마인크래프트라고 이제 해서 거기서 거의 다 대화나 이런 것들을 훨씬 많이 하니까 저만 해도 게임을 예전엔 좋아했으니까 게임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좀 달라요. 카테고리가 다르고 사실 아마 가상 세계가 생겼을 때 훨씬 편할 수도 있어요. 사실 평소와 다른 인격이 선뜻 안 주시구나. 농담을 안 네. 하세요. 그래서 다른 인격? 뭐. 네 그런 문제는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꼭 나쁘냐는 또 아닐 수 있거든요. 지금 뭐 오케이션도 나오고 뭐 재택근무도 나오고 이제 거점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여러 것들이 나오면서 그 전에 생각 못했던 여러 가지 직업 또는 취미를 해볼 수 있는 기회는 훨씬 더 늘었다고 보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공부해서 취업해서 돈을 벌어야 했다면 요즘에는 조금 더 다른 직업에 대한 관심이나 연령도 훨씬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00세를 산다고 하면 80년 내내 같은 거 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훨씬 더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상 세계에 사람은 빠지고 아바타나 이 가상의 인간들이 로봇을 포함해서 가상의 인간들이 들어가서 주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이건 기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영화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 디지털 트윈을 만들면서 너무 나가면 이제 그런 식으로 가서 너무 불필요한 걱정을 너무 하게 되니까 제가 미리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가상 세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만들어 놓고 우리가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 않아도 될 길을 굳이 갈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이 가상 세계는 제한된 그 서비스를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한다면 그런 부작용이나 이런 부적응한 문제는 그렇게 큰 걱정거리는 아니다. 지레 그걸 겁먹고 아예 진입을 꺼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럼 어떤 가상세계를 만들 거냐. 콘텐츠가 제일 중요하죠. 아무 가상세계 그야말로 막 약육강식과 일확천금을 노리는 레디 투 플레이 원 영화처럼 오아시스라는 걸 만들어서 사실 돈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가상세계를 만들 거냐. 아니면 우리가 나무를 심고 키우는 그런 가상세계를 만들 거냐. 이제 사실 콘텐츠에 달려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수요죠.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그런 속도를 과연 제한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이 데이터가 풀렸다고 보고요. 굉장히 가상세계가 만들어지는 그 타이밍은 굉장히 속도를 예측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상세계에 어떤 이제 부정적인 면이 있느냐 이런 거에 관계없이 이미 세계는 그쪽으로 다 가고 있잖아요. 평면 세계에서 입체 정보 세계, 가상 세계 이렇게 가상 현실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지금 뭐 거기 가면 좋을까 나쁠까 따지고 가는 게 아니고 안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렇지. 네. 그게 다 우리가 안 가도 딴 사람이 더 먼저 가가지고 하나의 전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도 광개토 대왕
그 고구려 광개토 대왕 그 고구려 갑자기 너무 튀는 것 같은데. 진격하라. 디지털 영토를 정복하라. 아니 근데 사실 이게요. 너무나 멋진 아이디어긴 한데 실용화되기가 좀 어려운 이유는 사실 법과 제도의 문제 때문이 아닐까요? 규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규범이거든요. 사회 규범이거든요. 규범의 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그 시대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거예요. 새로운 디지털 사회에서 우리가 공간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전파하려면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나 빠르게 쇄신을 하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다 보니까 못 따라가는 거죠. 법과 제도는 네. 이제 우선은 기술이 제일 먼저 가는 거죠, 항상.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이 따라가고, 네. 그 다음에 제도가 따라가고, 그 다음 계획 따라가고, 예산 따라가고 이렇게 가는 순서가 그래요. 네. 그 기술 문제가 이제 가장 이슈인데 기대하는 세상은 영화라고 치면 이제 엄청나게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데 사실 뭐 국내외 가리지 않고 아직 그까지는 가지 않는 기술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 소스는 이미 발전돼 있는데 핵심 기술이 없으면 제도 문제는 그때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도가 그럼 그때 따라가야 돼 하면 기술 또 바뀌어. 그럼 이제 또 그 기술과 제도 자체가 얽혀버리니까 이제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는 것도 공간 정보가 많이 보급되고 정보 자체 공개가 너무 많이 되니까 너무 많은 논의와 고민들도 사실은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부작용으로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전 세계 역사를 보면 그것을 앞서서 인정해준 나라가 선진국이었고 그 나라가 먼저 선점을 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네. 우리가 많은 기회를 그동안 놓쳤지만 이 디지털 부분만큼은 우리가 앞서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면 그 입법이라든지 이런 제도적 환경을 열어주는 데 있어서도 좀 과감한 그런 마인드와 노력이 좀 필요하다. 박수. 미소가 나왔습니다. 좀 전까지는 주식 떨어져서 굉장히 괜히 주식 문제 해가지고 드디어 이게 미소가.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정책과 어떤 제도가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어떤 뭐 울타리?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얼핏 DNA라는 말을 떠올리면 BTS가 제일 먼저 떠올랐거든요. 근데 들으니까 LX에도 DNA가 있다던데요? 뭐죠 이게? 저희 공사의 DNA는 네. 그 위치 정보죠, 사실은. 음. DNA가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데이터 네트워크 AI. 데이터를 연결을 하고 연결한 걸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판단을 신속정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인간이 활용한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데이터 네트워크 얼라이언스 이런 걸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혼자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서로 연합을 해서 관련 기관이라든가 이런 모든 이 민간과 공공이 서로 협업을 해서 동시에 해야 돼서 이런 얼라이언스가 중요하다. 그래서 공간정보 분야에 관련된 분야와 서로 데이터 네트워크 얼라이언스로 이렇게 나가졌으면 대단히 좋을 것 같다. 우리가 항상 전환점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즘 특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모처럼 주어진 이 디지털 사회로의 그 진입 이 시점에서 저는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되겠다. 역시 데이터가 힘이다. 또 이제 데이터가 미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사실 이제 무한한 미래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공간 정보로 창업을 해서 이제 지금 공간 정보를 최앞단에서 많이 받아들이는 느낌인데 공간 정보란 용어 자체를 굉장히 다들 어색해 하시는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공간 정보가 뭐야 했을 때 모호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오늘 많이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그 첨단에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빠르게 서비스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함께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회라든가 또 정부 또 관련 기관에서 우리 LX 공사와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유기적으로 잘 도와주시면 저희도 모든 부분을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길게 얘기를 나눴는데 다들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방송 처음 하신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오늘의 토크 VIP를 뽑는다면 VIP는 누구? 우리 이사님. 이사님. 와 역시 한국에서 오늘 턱 쏘시는 거죠? 아, 제가 이 인형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사회가 긍정적으로 잘 펼쳐질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우리 2차 가나요? 네, 맛집지도 갑시다. 따라서 가면 맛집지도. 되니까. 저 에덱스 맛집으로 갑시다. 따라갑니다. 저는 사장님 또 쓰는 무조건. 거죠?